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뜨거웠던 정치권 공방은 일단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속속 짚어볼 텐데 우선 어제 표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윤수민 기자,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표결 결과 발표하기도 전에 환호성을 질렀다는데 그 비결이 있어요? 네, 미리 표결 결과를 알았는데요. 검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 민주당에서 먼저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 본회의장의 모습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추미애 대표가 발표도 나기 전에 웃고 있고요. 저기 지금 네. 자, 동그라미 원을 쳐놓은 거에 지금 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죠. 네, 최인호 의원께서 이제 목을 이제 두 번 쓱쓱 하는데요. 다시 보면 이제 전현희 의원도 갑자기 목을 두 번 쓱쓱 만집니다. 이게 이제 가결이 됐어라는 이제 사인인 것 같은데요. 그 사인이 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제 의원들끼리 서로 이제 자제시키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만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게 이제 일종의 사인이었던 셈입니다. 자, 검표하고 있는 최인호 의원이 머리 쪽을 두 번 만지자 그게 릴레이로 퍼지면서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 모두 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추미애 대표 맨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환하게 웃는 모습이군요. 저렇게 사인을 먼저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정치권 이야기 류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모시고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저 영상 좀 재밌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당 내에서도 저렇게 좀 사인을 주고받았습니까? 그것보다 지금 저 장면을 보는 제 마음은 씁쓸하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재밌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재밌는 게 아니라 막고 싶었었는데 못 막았기 때문에 좀 씁쓸하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면 그렇죠. 저번에 나오셔서 최고위원께서 저 표결 안 된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좀 뒤집혔어요. 네,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완벽한 승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기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정말 간당간당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게 기뻐하고 웃는다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성향 부분에서 계속 저희는 지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동성애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과연 본인이 생각이 정말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자신의 성향을 감춘 건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정말 성향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도라든지 13년도 당시는 분명히 그쪽에 대해서 관대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지금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짚어드리자면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표도 일단 표결이 끝났으니까 독립성을 지키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주문이 있으니까 그게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되고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를 본인은 사법부의 일원이지 동성애나 이런 문제들은 입법부에서부터 풀 문제니까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좀 나중에 차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른 문제 한마디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짧게요. 네네.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의 깊게 본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그러면 이 표결 직후에 국민의당에서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국민의당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대표마저도 오늘 그런 평가를 했던데 국민의당 성공한 건가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표결로 인해 캐스팅 보터로서의 국민의당의 역할이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측근에게 알리지 않았던 건데요. 그렇군요. 네, 이제 측근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표결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이제 측근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자, 합니다. 측근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수행원만 딱 알고 있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바깥으로 샌 겁니까? 정부에서 그럼 청와대 쪽에서 미리 언론들한테 알렸다는 건가요?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일부러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측근 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 정부에서 일종의 이제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이렇게 민주당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에 동참했던 이유, 이면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물밑거래 이야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선거구 개편 제도도 거론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제도 개편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한 지역구에 단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한 지역구에 두세 명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상 호남에서 입지가 많이 약해진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제 2등이라도 해서 2위라도 해서 이제 지역구 의원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 표결에 좀 찬성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박지원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해봤는데요.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그 선거구제 개편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지도부끼리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더 논의를 해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당에서 작용을 한 건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됐겠죠. 의원님도 이거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아니 나는 뭐 선거구제도 그것도 좋죠. 예. 이제 호남표를 너무 의식해서 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잘 안 들리니까 난 그 정도 하세요. 전 내 전화가 안 들려요. 자, 호남표 의식하고 물밑거래 이야기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박지원 전 대표 전화기가 안 들려요 얘기하는데 목소리는 정말 또렷하게 들리는데 정말 안 들린 건가요? 글쎄요, 대답하기 곤란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뭐 말씀을 잘 해주시다가 계속해서 이제 호남표와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이제 전화기가 안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답을 좀 아꼈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그래도 청와대 반응은 어때요? 약속한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반응이 있다던데 맞습니까? 사실은 이면에서 약속을 해도 나와서 약속했습니다라고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류여의 최고위원께 여쭤볼 거예요. 네, 일단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 수준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약속할 입장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뭐 합의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지만 역시 뭐 주도를 하는 건 국회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인준 전날에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대거 소송이 이제 취하가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저희 통화를 했는데요. 뭐 양당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취소를 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고소고발전들을 좀 정리하는데 그런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 두 당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대선전에서 서로 막 공격하고 그러다가 명예훼손이다, 또 선거법 위반이다, 서로 고소고발할 사건을 표결 직전에 그냥 다 취소를 해버렸다는 거죠, 소송을.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이제 뭐 6, 7건 정도로 지금 취소된 사건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 뭐 건수가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만 이제 두 당이 관계 회복에 나선 거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류여의 최고위원, 네. 이 고소, 취소, 치하 모두 다 결국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승인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자, 선거구제 개편 문제의 고소, 취소까지 이렇게 좀 물밑거래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요. 당근이 된 선거구제 이렇게 대답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당에게 당근이 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근을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약간 치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정말 대법원장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대법원장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진짜 당근을 받아들고 그렇게 한 뒤에 조용히 했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됐다면요. 부결이 됐다면 이건 국민의당 책임일까요? 안철수 대표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부의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지도부의 자질 논란까지 나중에 들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한 사람 빼고는 다 똑같은 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해서 가는데 저희는 그냥 당론으로 정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정말로
여당에 협조하기 위해서 당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지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국제 개편 약속이나 논의 약속과 함께 네. 표결 찬성표 던지는 걸 이걸 똑같은 등선에 놓고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이런 현상들도 있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뿐 그 심선 그 뭐 마음까지 저희가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자면 묘하죠. 아까 지금 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런 뭐 얘기를 그것도 했죠. 정치 자격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참 묘하게 우연히 그래서 갓나무 아래서 뭐 매지 말란 말도 있는데요. 그냥 묘하다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정치권 내부에서도 개헌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이니까요.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자, 그런데 노은지 기자, 이번 임명 동의안 가결 후에 시끄러운 정당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뭐 그렇다고 뭐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바른정당에서 오늘 지도부들끼리 맞부딪히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어제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찬성표를 던지고 이걸 나와서 공개까지 한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하태경 최고위원 간에 이 당론 투표 문제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결정적으로 반대해야 될 하자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 이념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그 차이가 우리 체제 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별난 사람하고는 당을 같이 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자, 윤수민 기자, 저렇게 될 경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도 부재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격한 바당을 냈다는 건 하태경 최고위원과 같이 갈 수 없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관계가 껄끄러워진 게 맞는데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까지 불참을 했습니다. 뭐 지방 일정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하태경 의원과 좀 불편해서 나오지 않은 거다. 약간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하태경 의원 쪽에서는 어제 그 당론은 권고적 당론이었지 정확한 당론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표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바른정당의 잡음, 불협화음은 이번 자유한국당하고도 한번 엮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거부터 보고 싶으네요. 자, 집안 싸움 자유한국당에서도 벌어졌는데 서병수 부산시장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 시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나와 있는 것은 부산시장을 찍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회자가 됐으면 저도 막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측근의 어떤 이름을 빌어서 또는 주변의 어떤 이름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언행이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 서병수 부산시장 자유한국당 당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입니다. 서병수 시장 저도 평소에 성격 아는데 저렇게 언론 앞에서 떠드는 양반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격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참 이거 제가 이야기할 곤란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곤란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공천 시기가 오긴 왔나 봅니다. 이제 선거가 내년에 있다 내년 보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본인의 공천이 안 될 것 그렇죠.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거군요. 아니요 그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다기보다는 공천 시기가 오니까 서로 예민해지고 또 아무래도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셈법이 다를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고 있는 그림이 있을 거고 또 우리 대표께서도 생각하시는 그림이 있을 건데 서로가 충돌이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우리 안에 내부 목소리가 밖에 안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듭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부 싸움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각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셈법은 다르다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두 사람 사이에 골이 깊어진 이유 노은지 기자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 최근에 탈원전을 두고도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병수 시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회 이제 비공개 회의 때 당론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 보면 2012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떤 지방선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쪽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아니라 다른 인물을 내세워서 경남지사 선거를 치르려고 했었는데 이때도 좀 갈등을 빚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조금 이제 찬성하는 입장을 내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계속 쌓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를 지난달에 좀 이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는데 홍 대표의 부산 토크 콘서트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두 사람의 모습 잠깐 살펴보시죠. 시장님이 36개 대기업을 유치하셨으면 일자리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거는 완전히 짜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토크 콘서트 이래 돌아다니면서 이래 시장하고 짜고 하는 거는 처음이네요. 그래서 이게 전부 짜고 나온 사람들 아니야. 대명전지에 이게 사람들 안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홍준표 대표 단상위에 앉아서 바로 옆에 서병수 시장이 앉아 있는데 질문하는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장이 시켜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근데 사실상 그리고 그 다음날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짜고 치면 안 된다. 토크 콘서트 만약에 짜고 치면 우리 당 정말 지지율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진정성 의심한다. 그 자리에 가서 세게 맞아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 기조대로 이번 토크 콘서트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대표께서 보실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토크 콘서트면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를 그만 멈춰야지 계속되면 이거 영상 다 나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멈추게 한 본인 거죠. 얘기대로 영상이 다 카메라를 앞에 두고도 저렇게 싫은 소리를 내뱉었고 끝난 다음에도 또 뒷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자, 노원지 기자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볼게요. 서병수 부산시장 하면 대표적인 또 친박 인사 아닙니까? 네. 지금 최근에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박 청산 작업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홍 대표에 대해서 불만 터뜨리는 게? 일단은 조금 연관이 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면은 이제 그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친박계에서 당 사무총장을 지낼 정도로 좀 핵심 인물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사석에서 좀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뭐 대구, 경북, 울산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산이 되게 어렵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네. 지난번 선거 서병수 시장이 어렵게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계속 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홍준표 대표 윤수미 기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홍준표 대표가 난데없이 부산에서 표준산악회, 본인의 이름 준표를 거꾸로 한 표준산악회를 창립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역시도 서병수 시장과 연관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도 생뚱맞고 이 시국에 이 바쁜 와중에 등산회를 만든 겁니다. 약간 사조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부산시장 선거 경선을 위한 어떤 물밑 작업이 오가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경선 움직임의 뭐 중추다, 뭐 핵심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당도 좀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저희 정치데스크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잘 안 들리니까 난 그 정도 하세요. 내 전화가 안 들려요. 자, 호남표 의식하고 물밑거래 이야기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박지원 전 대표 전화기가 안 들려요 얘기하는데 목소리는 정말 또렷하게 들리는데 정말 안 들린 건가요? 글쎄요, 대답하기 곤란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뭐 말씀을 잘 해주시다가 계속해서 이제 호남표와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이제 전화기가 안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답을 좀 아꼈습니다. 자, 노원지 기자 그래도 청와대 반응은 어때요? 약속한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반응이 있다던데 맞습니까?
사실은 이면에서 약속을 해도 나와서 약속했습니다라고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류여애 최고위원께 여쭤볼 거예요. 네, 일단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 수준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약속할 입장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정치개혁 특위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뭐 합의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지만 역시 뭐 주도를 하는 거 국회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인준 전날에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대거 소송이 이제 취하가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저희 통화를 했는데요. 뭐 양당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취소를 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고소고발전들을 좀 정리하는데 그런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 두 당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뜨거웠던 정치권 공방은 일단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속속 짚어볼 텐데 우선 어제 표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윤수민 기자,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표결 결과 발표하기도 전에 환호성을 질렀다는데 그 비결이 있어요? 네, 미리 표결 결과를 알았는데요. 검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 민주당에서 먼저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 본회의장의 모습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추미애 대표가 발표도 나기 전에 웃고 있고요. 저거 지금 네. 자, 동그라미 원을 쳐놓은 거에 지금 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죠. 네, 최인호 의원께서 이제 목을 이제 두 번 쓱쓱 하는데요. 다시 보면 이제 전현희 의원도 갑자기 목을 두 번 쓱쓱 만집니다. 이게 이제 가결이 됐어라는 이제 사인인 것 같은데요. 그 사인이 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제 의원들끼리 서로 이제 자제시키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만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게 이제 일종의 사인이었던 셈입니다. 자, 검표하고 있는 최인호 의원이 머리 쪽을 두 번 만지자 그게 릴레이로 퍼지면서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 모두 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추미애 대표 맨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환하게 웃는 모습. 청와대 쪽에서 미리 언론들한테 알렸다는 건가요?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일부러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측근 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 정부에서 일종의 이제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이렇게 민주당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에 동참했던 이유, 이면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물밑거래 이야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선거구 개편 제도도 거론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제도 개편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한 지역구에 단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한 지역구에 두세 명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상 호남에서 입지가 많이 약해진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제 2등이라도 해서 2위라도 해서 이제 지역구 의원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 표결에 좀 찬성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박지원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해봤는데요.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그 선거구제 개편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지도부끼리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더 논의를 해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당에서 작용을 한 건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됐겠죠. 의원님도 이거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아니, 나는 선거구제도 그것도 좋죠. 예. 이제 호남표를 너무 의식해서 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군요. 저렇게 사인을 먼저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정치권 이야기 류여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모시고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저 영상 좀 재밌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당 내에서도 저렇게 좀 사인을 주고받았습니까? 그것보다 지금 저 장면을 보는 제 마음은 씁쓸하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재밌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재밌는 게 아니라 막고 싶었었는데 못 막았기 때문에 좀 씁쓸하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시면 그렇죠. 저번에 나오셔서 최고위원께서 저 표결 안 된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좀 뒤집혔어요. 네,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완벽한
승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기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정말 간당간당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게 기뻐하고 웃는다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성향 부분에서 계속 저희는 지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동성애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과연 본인이 생각이 정말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자신의 성향을 감춘 건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정말 성향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도라든지 13년도 당시는 분명히 그쪽에 대해서 관대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지금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짚어드리자면 제가 뭐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표도 일단 표결이 끝났으니까 독립성을 지키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주문이 있으니까 그게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되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를 본인은 사법부의 일원이지 동성애나 이런 문제들은 입법부에서부터 풀 문제니까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좀 나중에 차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른 문제 한마디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짧게요. 네네.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의 깊게 본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그러면 이 표결 직후에 국민의당에서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국민의당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대표마저도 오늘 그런 평가를 했던데 국민의당 성공한 건가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표결로 인해 캐스팅 보터로서의 국민의당의 역할이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측근에게 알리지 않았던 건데요. 그렇군요. 네, 이제 측근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국민의당에 어떤 표결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이제 측근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자, 합니다. 측근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수행원만 딱 알고 있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바깥으로 샌 겁니까? 정부에서 그럼